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데이비스비 연구실 석사과정 소교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You Only Look at One Sequence라는 논문이고요. 욜로스라고도 부르는 구조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1년 뉴립스에 억셉이 된 논문이고요. 우선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목, 이름 그대로 주어진 이미지 혹은 뭐 동영상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물체를 탐지를 하고 물체가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운딩 박스로 위치를 탐지를 한 다음에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그 물체가 클래스가 뭔지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두 가지 태스크를 섞어 놓은 그런 과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원 스테이지 같은 욜로로 대표되는 원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장점이 있지만 투 스테이지에 비해서는 뭐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러한 좀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언어 모델을 위해서 이제 제안이 된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RNN이나 LSTM 같은 경우가 뭐 디펜던시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롱텀 디펜던시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버리고 최대한 없애고 어텐션만을 이용을 해서 번역 같은 NLP 태스크를 수행을 하도록 하는 모델 구조가 제안이 2017년에 되었습니다. 그때 2017년에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 제목으로 이제 바스와니가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연구실 PYMR 그 Paper You Must Read 목록 중에 제가 트랜스포머에 관해서 리뷰를 한 게 있으니까요. 혹시나 해당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해당 자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임베딩 시퀀스가 이렇게 토큰 단위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 토큰 단위로 들어온 거에다가 이제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주고 임베딩을 구한 다음에 이걸 이제 인코디어에 집어넣게 되죠. 왼쪽 요 인코더 구조에 집어넣게 되고, 디코더는 이제 아웃풋 임베딩을 받아서 그 번역 같은 태스크로 치면 이제 이게 영어 단어가 되고 이게 프랑스어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뭐 티처 포싱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아웃풋 임베딩을 넣고 어텐션 계산을 하고 결과를 출력을 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가 언어 모델을 위해서 이제 제안이 되었지만, 사실 요새는 비전 쪽 태스크에 훨씬 많이 좀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이용을 해오던 CNN에 비해서 VIT가 좀 더 그 자유도 관점에서 훨씬 높고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도 적고 어텐션 기반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한 릴레이션십, 그 픽셀 간의 릴레이션십도 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모델 자체가 굉장히 구성하기 따라서 자유롭기 때문에 뭐 스윙 트랜스포머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최근에 들은 거는 뭐 BEIT 같은 언어랑 뭐 프리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도 뭐 제한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멀티모델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IT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는 이 논문 Unimaged Birth 16x16 Worlds라는 논문에서 제안이 되었고요. 패치를 NLP 태스크와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나누어서 토큰 형식으로 넣게 되죠. 그래서 그걸 넣고 CLS 토큰을 추가를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DETR은 정확히 말하면 앞서 보여드린 VIT 구조랑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VIT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언제였죠? 그러니까 VIT가 나오기 한 3달 전인가? 이 DETR이 논문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DETR 같은 경우는 그 NLP에서 사용을 했던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그대로 활용을 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인코더 구조만 활용을 하는 VIT랑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DETR 자체가 굉장히 칭송을 많이 받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그 세미나
그 발표 자료에 제가 세미나로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DETR 발표를 했었는데 해당 자료 좀 더 자세히 보실 분은 그 세미나 발표 재생 목록에 DETR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DETR 같은 경우는 이분 매칭 기반으로 새로 제안이 된 디텍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기존과 다르게 이제 다이렉트 셋 프리딕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엔드 투 엔드 모델로 지오메트릭 프라이어, 2D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 같은 게 최대한 최소화시킨 그러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성도 높고 어텐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글로벌한 릴레이션십을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큰 물체 탐지에 있어서 기존 디텍터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시는 대로 구조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욜로스 자체가 이 DETR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DETR 구조를 혹시 알고 계신다고 하면 뒤에 설명드릴 욜로스 구조가 원래도 구조가 쉽기도 하지만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늘 소개해드릴 욜로스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DETR, 방금 말씀드린 DETR이라고 하면 보시면 차이가 욜로스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만 활용을 하게 되고요. DETR 같은 경우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구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오브젝트 쿼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된 어떤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벡터들을 그냥 넣어서 속된 말로 때려 넣는 거죠. 때려 넣어서 셀프 어텐션 계산을 하고 이 인코더에서 추출한 이미지에 대해서 해석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멀티헤드 어텐션을 계산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알아서 잘 오브젝트를 찾을 거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그 제한이 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굉장히 유사하게 차용한 구조가 율로스입니다. 율로스 같은 경우는 이 왼쪽만 보시면 VIT랑 똑같습니다. VIT랑 똑같은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 왼쪽에 CLS 토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VIT 혹은 이미지넷에 프리트레이닝 된 이미지 그 VIT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도록 CLS 토큰이 이제 붙어서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게 되죠. 하지만 그 VIT 토큰, 그러니까 VIT 구조, 사전 학습된 VIT 구조를 가지고 오되 CLS 토큰은 제거를 하고 이 DETR 구조에서 오브젝트 쿼리가 하던 역할을 여기서는 DET, 디텍션 토큰들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DETR이랑 거의 똑같은데 이 디코더 구조가 아니고 인코더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다 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계속 뒤에 이제 컨트리뷰션으로도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게 VIT 같은 저희가 VIT도 굉장히 JPT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넷 21K라든지 엄청 큰 데이터셋을 가지고 사전 학습된 그 VIT 웨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DETR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VIT 사전 학습된 VIT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왼쪽 VIT 그 사전 학습된 VIT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에 DET 구조만 추가를 해서 DET 토큰만 추가를 해서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요 입력되는 부분들을 보시면 이 패치들, 이미지들을 이 피 크기의 패치로 자르죠. 16x 16 혹은 8x8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자르게 되는데 16이라고 하면 16x 16의 이미지로 이 토큰 개수가 쭉 나오게 되죠. 예를 들면 480짜리 이미지라고 하면 이 토큰의 길이가 한 900 정도가 될 거고요. 이 토큰들이 들어갔을 때 프로젝션 레이어를 하나를 거치게 됩니다. 이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이제 실제로 트랜스포머, 비전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서 활용될 패치 단위의 임베딩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길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80 길이였다고 하면 16이 들어갔을 때 얘는 9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가 900개가 될 수가 있고 이것들을 그대로 넣었던 것을 이제 VIT에서 학습을 했다고 하면 이 율로스 같은 경우는 요 우측에다가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컨캣을 해주게 되는데 앞서 CLS 토큰은 버리게 되고 DET 토큰을 논문에서 정하는 숫자대로 논문에서 이제 100개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설정된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수대로 DET 토큰을 추가를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바인딩, 이 하나가 오브젝트 하나를 이제 바인딩을 해준다. 셋 프리딕션 로스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바인딩 관점에서는 DETR에서 오브젝트 쿼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DET 토큰은 이제 트렁케이티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뽑은 랜덤한 값으로 초기화된 그러한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벡터들을 그대로 추가를 하고 트랜스포머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코드를 보시면 이제 왼쪽에 패치 인베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피셜 율로스 그 저자들의 코드에서 가지고 온 건데, 뭐 프로젝션은 이제 스트라이드의 길이가 패치 사이즈와 똑같은 컨볼루션 레이어에 태워서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넘 패치스, 패치 사이즈 이런 미리 설정된 값에 따라서 입력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DET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DET 토큰 하면 이제 100이겠죠? 설정된 게 100이라고 하면 nn 파라미터로 이제 파라미터화를 해주고 이 파라미터 된 이 DET 토큰에 대해서 트렁케이티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바디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일반적인 VIT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일반 그 VIT에서 학습된 토큰, 패치 토큰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DET 토큰이라고 하면 이 포지션 인베딩을 2D 인터폴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그러니까 늘려주는 거죠. 보관을 해줘서 포지션 인베딩을 더해주게 되고 걔네들을 더해서 입력으로써 비전 트랜스포머가 이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 멀티 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 MLP 이런 거는 이제 VIT 혹은 트랜스포머에서의 일반적인 그런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 오른쪽에 DET 토큰들이 이제 트랜스폼이 돼서 나온 토큰들을 가지고 MLP 헤드에 태워서 클래스와 박스 프레디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뭐 페스트 RCN은 오래되긴 했지만 페스트 RCN이라든지 아니면 뭐 DETR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디코더가 디코딩 레이어마다 로스를 더해주는 그런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토큰 100개만 추가해서 그대로 다시 인코딩을 했더니 뭐 MLP 헤드를 나온 거에 태웠더니 디텍션이 되더라 라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그 앞서 제목 자체가 You only look at one sequence라고 하는 게 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레이어 하나가 요 시퀀스 하나만 보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6개로 이루어지든 12개로 이루어지든 각 레이어는 뭐 따로 추가된 어떤 레이어 없이 그러니까 시퀀스 필요 없이 그냥 원 시퀀스만 보고도 처리를 해서 디텍션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DETR과 비교를 했을 때 율로스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만 활용을 한다. 그리고 DETR 같은 경우는 CNN에 대해서만 보통 사전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율로스는 VIT 구조 전체가 그냥 뭐 이미지넷이든 뭐 JFD든 그냥 그거를 가지고 사전학습된 구조를 웨이트를 활용을 할 수 있다. 율로스는 말 그대로 인코더 레이어가 하나의 시퀀스만 보면서도 객체 검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뭐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왼쪽 일반적인 VIT 웨이트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습이 완료된 VIT 웨이트를 가지고 와서 파인 튜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인 튜닝을 DET 토큰 100개를 넣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과 박스 로스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트랜스포머가 패치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 성능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이제 패치 간의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패치 개수가 늘어나는 거는 뭐 상관이 없다. 하지만 포지션 인베딩은 어느 정도 이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패치 개수가 100개가 더 늘어났다고 하면 2D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포지션 인베딩을 맞춰줄 수가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잘못 드렸는데
이 왼쪽 같은 경우 이제 포지션 인베딩을 맞춰주는 거죠. 오른쪽은 따로 이제 포지션 인베딩을 트렁케이티드 노멀에서 다시 뽑아서 또 컨캣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그 2D 인터폴레이션으로 맞춰주는 거는 파인 튜닝을 할 때 이 코코 데이터 셋이 해상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패치 개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포지션 인베딩만 2D 인터폴레이션으로 보관을 해주면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피라미덜 하이어키 예를 들면은 FPN 같은 구조 그런 거나 이제 리저널 스플링 같은 걸 사용을 하지 않고 DT 토큰만 넣었기 때문에 2D 인덕티브 바이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구조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 인식으로 학습된 웨이트를 객체 검출이라는 태스크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고안된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학습 자체는 그 바이퍼타이트 매칭이라고 해서 셋 프레딕션 로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이렉트 셋 프레딕션에서 중요한 요소는 이게 이제 DTR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예측 사이에 중복이 없는 1대1 매칭을 수행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추론을 할 때 한 번에 이제 그 밀어 넣을 때 오브젝트 세트를 예측을 하게 되고 걔네 간의 관계를 모델링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텍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DTR과 마찬가지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이 이분 매칭이라고 하면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이 엔지니어 4명이 있다고 하고 이 작업이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능률표가 다음과 같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능률표를 기반으로 했을 때 1대1로 작업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매칭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거를 이제 문제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거를 수행하기 위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퍼타이트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TR과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 율로스 논문에서는 이 로스에 대해서 거의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코드를 보면 DTR 로스를 그대로 갖다 따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DTR을 가지고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TR 같은 경우 이제 클래스 박스가 있을 거고 하나가 이제 오브젝트 쿼리 혹은 율로스로 치면 디텍션 토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박스 오브젝트 쿼리 하나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각각 그림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매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매칭을 했을 때 오브젝트가 없다라고 매칭이 된 거는 노 오브젝트로 매칭을 시켜주게 되고요. 빨간색과 노란색 같은 경우는 실제 매칭되는 이미지에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얘네 그라운드 트루스와 매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로스를 보시면 이 매칭을 하기 위한 로스, 즉 로스 L 매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L 매치 같은 경우는 100개의 오브젝트 쿼리를 하나의 순열로 보게 되고요. 이 순열을 배열을 했을 때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매칭이 되는가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L 매치를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 매치를 최소화하는 순열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1대1 매칭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매칭된 요 로스를 가지고 매칭을 시켜 놓고 이 매칭된 박스 혹은 오브젝트 쿼리와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로스를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대로 트렁케이티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활용을 해서 VIT 구조를 DIT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가중치를 그대로 이용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습된 가중치가 아닌 랜덤하게 초기화된 가중치 같은 경우는 뒤에 디텍터의 MLP 레이어 같은 경우는 혹은 DT 토큰 같이 기존 VIT를 학습시켰을 때 없었던 웨이트 같은 경우는 트렁케이티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활용을 해서 초기화를 먼저 수행을 하게 되고요. 아래 그 표를 보시면 사실 성능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레지네 50 기반의 페스터 RCN은 굉장히 오래된 방법론이죠. 근데 이게 이제 37.7 AP를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율로스 스몰 같은 경우는 37.6, 37.2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페스터 RCN과 좀 상응하는 그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DTR이랑 비교하는 것 같은 경우는 DTR 크기를 이제 율로스 크기와 유사하게 맞춘 상태에서 성능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율로스 S 같은 경우는 그 맞춘 DTR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이 율로스 B는 이제 버트 빅 모델이라고 해서 버트 구조 있죠. 그래서 그 인베딩 차원도 380도가 아니고 768 그리고 레이어도 12개 이렇게 큰 구조를 활용을 했을 때가 이제 율로스 B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율로스 B를 활용을 했을 때 DTR보다 뭐 성능이 안 좋더라. 뭐 오히려 FPS도 더 낮은데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솔직히 성능 관점에서는 본 논문이 이제 컨트리뷰션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립스에 억셉이 된 이유 혹은 뭐 오픈 리뷰에서 리뷰어들이 좀 좋게 평가를 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니트한 구조, 그러니까 디텍터가 그 만들어질 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막 하이로키컬하게 뭐 FPN을 수행을 하고 FPN이 됐을 때 뭐 각각의 그 레이어로부터 그 뭐 피처맵을 가지고 오고 얘네를 뭐 어그리게이션을 하고 얘네로부터 또 박스 NMS도 진행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이 롤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학습된 어떤 VIT 구조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떤 구조적인 추가나 변형 없이 DT 토큰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디텍션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컴피티티브하게 되더라라는 점을 좀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욜로 4 타이니보다는 좋기는 한데 구조적으로 좀 흥미가 많이 가는 논문이긴 하지만 뭐 저자들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성능을 노리고 이 구조를 제안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벤치마크로서의 그러니까 트랜스퍼 러닝에서의 벤치마크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제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성적인 결과를 보면 위에 같은 경우는 디텍션 토큰 10개를 가지고 실제 코코 밸리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결과를 시각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뭐 작은 물체, 파란색이 중간 물체, 빨간색이 큰 물체 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각 디텍션 토큰이 이건 이제 DTR에서 오브젝트 쿼리를 시각화한 거랑 사실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 조금 집중을 해서 물체들을 검출을 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반면에 이 오른쪽 10번째 같은 경우는 중간 혹은 뭐 오른쪽 위 이런 데 좀 치중을 해서 디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이 디텍션 토큰이 학습을 했더니 사실 뭐 때려놓고 학습을 한 건데 그렇게 학습을 했더니 어느 정도는 위치와 사이즈에 대해서 특성화가 되더라 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래 거는 이제 어텐션 헤드별로 좀 시각화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별로 좀 다른 데를 시각화를 하고 있고 몇 개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몇 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욜로스라는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성능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구조적으로 굉장히 트랜스퍼 러닝 관점에서 이제 이미지 분류로 학습이 됐던 웨이트를 디텍션을 위한 웨이트로 이제 전이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